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윤 기자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은 경기도 지방의회 원구성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와 기초의회 곳곳에서 지금 이제 하반기 의장 선출,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예, 그렇죠. 일단 경기도 의회부터 먼저 볼게요. 이 경기도 의회의 경우에는 전체 155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으로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제3정당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잡음이 들리고 있고요. 또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수원시 의회, 고양시 의회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이 동수이거나 한두 석 차이인 곳에서 의장 선출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예, 아니 경기도 의회 상황 먼저 보면 어떻게 원구성이 뭐 잘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개혁신당이 변수 때문입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이 이제 합의를 했었어요.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전체 1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으로 배분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 구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7대 76으로 단 한 석 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양당이 어쨌든 이제 다수당이 일당이 민주당이 의장을 맡자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한 석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예. 경기도의 과반, 아까 156석이니까 78석의 과반이고 개혁신당 2석을 합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요거 과반을 확보를 하는 건데 후반기 의장직을 노릴만 한데 국민의힘이 그럼 개혁신당에 뭐 손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국민의힘은 이제 개혁신당 제안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개혁신당 쪽을 보면 이제 박세원 김미리 의원이 지난달 28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에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명분은 경기도 야권 연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지사가 집행부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야당으로서 함께 손을 잡고 도정을 견제하자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의장을 맡고 상임위원장은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가 민주 6, 국민의힘 7인데 이것을 민주 6, 야권 7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7석에서 야권 7석으로 변경 제안한 거. 요거는 이제 개혁신당에 좀 뭐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도 이제 상임위원장 한석 배정해달라는 이제 함의가 좀 있었던 건데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단 명의로 성명서가 이 기자회견 직후에 즉각 나왔었어요. 이 국민의힘 의장 후보를 지지할 거면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된다.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캐스팅 보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 제안 사실 뭐 상임위 한석 주고 의장 가져가고 이게 솔깃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로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별로 현실 가능성도 없고 이 간보기 제안으로 봤기 때문에 단칼에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우선은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비공식 논의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 국민의힘 분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던 거고요. 또 개혁신당의 제안이 현실화하려면 국민의힘 76석 모두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자신의 몫인 상임위원장 7석에 대한 내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한 석을 뺀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막상 의장 투표에서 질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투표해야 하는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게 또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도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민주당에 뺏겼잖아요, 의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석으로 동수였는데요. 예. 이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데 당시 국민의힘 의장 후보였던 김규창 후보가 민주당 염종현 후보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의 우위가 점철이었지만 예.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2차 투표에서 민주당 염종현 후보가 5표 정도를 더 얻어서 승리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도 내부 반란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의장직은 깔끔하게 양보하고 대신 알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자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정말 치열했잖아요. 근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자리 대신에 그럼 뭐 상임위 자리 어떤 석을 차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면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예. 의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 도의회 의사 일정이랄지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 상임위원회 중에 으뜸인 상임위원회로 꼽히고요. 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도 경기도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하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는 것이 의장직을 차지하는 것과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실속을 챙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더해 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민주당의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관련해서 도의회 민주당 오늘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의원 총회 열린다면서요?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의원총회는 대표의원이 소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평의원들의 요구로 열리게 됩니다. 네. 어떻게 그럼 민주당 내 어떻게 당내 교통 정리가 지금 뭐 다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달 민주당 의총에서 대표의원 경선에서 이제 단 2표 차로 이게 승부가 갈릴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지난달 27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제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놓고 내부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반발이 나오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된 건데요. 네. 오늘 총회에서는 지난달 양당 대표당 간의 원구성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6대 7로 한석 열세가 된 사항에 대한 이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 의원이 국회로 치면 원내대표 같은 걸 예, 말을 그렇죠. 하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이 가시지 않으면 7월 17일 의장 선출에서 만약에 민주당 반란표가 나오고 뭐 여기도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려는 법은 네네. 없으니까요. 국민의힘 의장 후보가 선출되는 뭐 약간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로는 가능한데 그러려면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보 등록제인데요. 예. 양당이 이번 후반기 의장자 선출부터 후보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즉 본회의 의장단 선출 투표 하루 전에 후보로 등록한 의원에게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네. 또 후보 등록제의 신청 주체도 교섭단체로 제한했습니다. 즉 평의원이 같은 당 대표단의 뜻과 다르게 독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네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등록제가 양당 모두 이탈표를 좀 차단할 뭐 안전장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지난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도 단 한 석 차 우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 주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후보 등록제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 한
민주당 김진경 의원 지난달 의총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예. 김진경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개혁신당 앞서 얘기했지만 캐스팅 보터로서 뭔가 승부수를 좀 던지려고 했는데 이 양당의 벽이 너무 높았나 봐요.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개혁신당 박세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 선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요. 양당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상황 좀 살펴주셨는데 기초의회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원시 의회 경우에도 이 지난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다수당 구조가 깨졌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재식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소속이 된 이재식 의원이 다시 또 민주당과 손을 잡고 예.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여기에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장 자리 5개는 민주당이 4개, 진보당 의원이 현재 진보당 의원도 1명 있거든요. 네. 이 진보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1개 맡았습니다. 네, 아니 수원시의회 의석을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가 37석인데 국민의힘이 18석, 민주당이 17석, 무소속이 1석, 진보당 방금 말씀하신 1석 이렇게 비국민의힘 연대로 18대 19 의장, 부의장, 상임위까지 그러니까 싹쓸이한 편 써도 네, 되겠죠?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좀 없을 텐데요. 네. 현재 이제 릴레이 삭발을 좀 시작을 했고요. 이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당선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뭐 응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의회 파행 사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네. 네. 아니 경기 북부 쪽에는 고양시 의회가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특례시니까. 예, 예. 예. 여기 원구성도 지금 파행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제 고양시 의회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또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이제 민주당이 또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1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또 5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예. 이러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도 정상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예를 들어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가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는 조금 밀린 건데 거꾸로 민주당이 1당이었다가 사실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차지한 곳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광명시 의회, 오산시 의회가 대표적인데요. 이 광명시 의회 경우에는 민주당 6, 국민의힘 5석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민주당 이지석 의원이 의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남았거든요. 네네.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이지석 의원이 의장이 됐고요. 3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이 오산시의회는 민주당이 4석, 국민의힘이 2석이었는데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또 시흥시 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시흥시 의회는 당초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이었는데 이 민주당 박준호 의원이 뭐 당 지역위원회 갈등 등을 이유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서 이제 양당 동수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2개씩 배분하자고 나서고 있고 예. 이에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민주 셋, 국민 하나 이렇게 상임위원장 배분을 고수하면서 예. 현재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윤 기자가 경기도 지방의회 그리고 저기 기초의회 얘기 다 해주셨는데 예. 이런 지방의회 파행 운영은 결국 우리 도민들, 그쵸. 뭐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가져가는 건데. 예. 이게 사실 이런 일이 뭐 처음은 아니에요. 항상 그쵸. 매번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마다 맞아요. 지방의 곳곳에서 이렇게 이하 집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이 감투 싸움의 의정은 뒷전인 모습 뭐 꼴불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꼴불견. 마지막 촌철살인이에요. 예. 아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회랑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의회라는 곳은 언제쯤 우리가 볼만할지. 오늘도 윤기 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